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 대통령 때나 혹은 박근혜 대통령 때 시간이 있을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경제 다 망쳤다는 이야기를 자주 꺼냈습니다. 그만큼 경제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강조했다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정작 본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 경제를 망쳤다 했던 것보다 지금은 더 최악이 되어버렸습니다. 혁신성장은 말뿐이고요. 소득 주도의 성장이라는, 쉽게 말하면 미신이에요. 미신을 신봉하니라고 우리 경제를 다 망쳤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만큼 우리 경제 주체들의 성장 동력을 다 잃었다. 이렇게까지 평가합니다. 가게는 어떻습니까? 가게는 가게대로 지금 어렵지요. 여기다가 기업은 또 어때요? 기업은 기업대로 힘듭니다. 정부는요?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경제의 3주체들이 다 어렵다. 게다가 부채는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가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이게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지표가 나왔습니다. 보세요. 이 분홍색으로 된 지표는요, 서민 경제 고통 지수입니다. 노란색으로 된 부분은 경제 고통 지수고요. 단순하게만 보더라도 서민 경제 역대 최악이고요. 경제 고통 지수 장난 아니다. 이렇게 지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우리 경제는요, 서민들에게 엄청나게 고통을 주는 그런 경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민들에게 고통을 준다. 이 말은 경제 다 망쳤다. 이 말이 맞는 거죠. 실제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말입니다. 서민경제 고통지수를 이게 만드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생활물가 상승률하고요, 체감 실업률을 더해서 만듭니다. 생활물가 상승률하고요, 체감 실업률을 더해서. 그래서 해봤더니 지금 1월 달에는 17.1%예요. 17.1. 퍼센트가 아니고 이거는 그냥 17.1입니다. 17.1 지수입니다. 17.1이면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게 2015년이거든요. 그때 이후로 가장 높습니다. 다시 말해서 서민 고통지수는 역대 최악이라는 거예요. 역대 최악. 그 다음으로 높은 달이 지난달 2월 달이었는데 별로 차이가 안 나요. 16.9%, 16.9예요. 16.9 지수가. 그만큼 우리 서민들이 겪는 고통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가 심각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요. 이게 경제 고통 지수를 산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경제 고통 지수는요, 실업률하고요,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더한 지수를 경제 고통 지수라고 합니다. 실업률하고 전년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요.
이게 미국의 경제학자 아서 오쿤이 개발한 고안해낸 지수입니다. 이 지수를 보면요. 1월 달이 6.3입니다. 최고입니다. 2월 달은 6.0이에요.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도표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5가 안 됐어요. 4 정도 수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던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6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2017년 8월 이후에 가장 지금 최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 고통 지수도 그만큼 커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 고통 지수도 굉장히 커졌고요. 여기에 서민 고통 지수는 역대 최대급이라고 하니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MB 정부 때 혹은 박근혜 정부 때 경제 망쳤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지금 그대로 투영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보다가 지금이 더 어렵다. 더 최악이 됐다. 이런 얘기가 지금 가능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우리 경제의 현실입니다. 이게 우리 경제의 현실입니다. 경제고통지수나 서민고통지수를 보면 우리 경제가 지금 얼마나 나빠졌는지를 그대로 알 수 있는 지표거든요.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요. 이 정도면 우리 경제는 지금 최악의 어떤 수순을 밟고 있다. 아직까지도 말입니다. 아직까지도 올 1월과 올 2월이 이렇다니까 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 실업자 수가 넘쳐납니다. 1월에 157만 명이 실업자였고요. 2월에도 135만 3천 명이에요. 2월에도 이렇게 줄어드는 이유는요. 이게 노인 알바짜리 있잖아요. 공공알바. 세금 주도 일자리. 이것을 늘렸던 탓이지 경제가 활력 있게 돌아가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게 경제가 활력 있게 돌아가는 지표라고 하면 박수를 치고 환영할 만하죠. 그러나 실업자는요. 정부가 세금을 들여서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일하는 알바자리를 늘렸기 때문에 실업자가 줄어 보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1월이나 2월이나 다름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한술 더 뜨면요. 진짜 심각합니다. 사실상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 역대 최고예요.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얼마나 실패를 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여러분 실업자가 2월 달입니다. 135만 3천 명이죠. 일시휴직자가 69만 8천 명이에요. 쉬었음이 257만 3천 명이고요. 쉬었으면 일자리를 갖고 싶어. 그런데 일자리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일자리를 하고 싶지만 일할 의사는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직 담연자도 75만 2천 명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10% 넘게 537만 6천 명이 사실상 실업 상태라는 겁니다. 그만큼 서민의 고통 지수는 커진다. 경제 고통 지수는 커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끝날 일이 아니죠. 실업 상태인데 실업 상태인데 이게 또 물가는 또 엄청 올라가요. 실업 상태라서 돈이 없는데 물가까지 올라가면 고통지수는 커지겠죠. 당연히 커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 물가 2월 달에 1.1%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동안은 0점대를 계속 기록을 하다가 2월 달에는 1.1%까지 올라갔다니까요.
이게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곡물 가격이 상승하니까 밥상 물가가 올라간 탓입니다. 그러면 서민들은 더 살기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잖아요. 서민들은. 실제로 말입니다. 서민들이 많이 구매하는 식품 물가는 그 어떤 때보다가 지금 많이 올라갔어요. 예. 인플레이션 수준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올라갔습니다. 보시다시피 2월 달에는요. 한국 식품 물가 상승률이 9.7%입니다. 9.7%. 이게 OECD 기준입니다. 예, OECD 기준. 9.7%까지 올라갔다는 사실은요, 여러분. 지금 최소한 식품에 관해서는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소비자 물가 전체적으로는 1.1%가 올랐지만 식품 물가 상승률은 9.7%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크다는 겁니다. 이 말은 바로 뒤집어서 생각하면 실업자는 굉장히 늘어나는데 예, 우리가 사 먹어야 되는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 그래서 경제 고통 지수는 커지고 서민의 고통은 더 커진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가 서민에 대한 고통은 점점 커지는 거,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경제가 좋아진다. 예, 뭐 경제가 뭔가 활력이 생겼다. 물론 조금은 생겼습니다. 수출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수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활력은 조금 생겼습니다만은 전반적인 바닥경제, 예, 바닥경제는요 지금 최악의 상태를 아직도 못 벗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백화점들이 2월 달에 보복 소비 때문에 매출이 20% 30% 늘어났다고 하나 서민 경제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서민들은 예, 고통을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랬잖아요. 늘 예, 서민의 정부다, 취약계층의 정부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서민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더 힘들게 만드는 것이 지금 문재인 정부입니다. 실업자 늘어나는 것도 그런 데다가 물가 폭등하는 것도 그런 거죠. 참, 그러고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서민들의 표를 받아서 문재인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 오히려 서민들에게 더 고통을 주는 정부가 됐으니 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화려한 말잔치가 예, 경제를 다 망쳤다? 저는 그렇게까지 평가하고 싶습니다.